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군산과 익산조합을 이끌어갈 25명이 당선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 조합장 20명이 당선돼 기득권 고착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군산은 25곳 가운데 12곳, 익산은 10곳 가운데 8곳이 현역이 당선됐습니다. 이들 당선인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위원회는 군산의 미래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에 대한 관할권 쟁취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쌀 생산지로 유명한 군산 대야면 양곡창고가 농업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내년 4월 완공되는 이 시설에는 스마트팜과 갤러리, 농업창업공간, 쉼터 등이 만들어져 농업혁신으로 공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생태가 복원된 주교제에 이어 인근 용호제와 학평제가 포함된 익산 왕궁 생태축 복원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많습니다. 용호제와 학평제주에 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현업축사 매입이 어려운 실정인데다 가축 분뇨의 무단 투기마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어갈 익산지역 조합장 15명이 선출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현역 조합장 12명이 생존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조합장 선거 당선인 15명이 가려졌습니다. 익산농협 김병옥, 금마농협 백낙진, 낭산농협 김학림, 망성농협 조두호, 삼기농협 박기배, 성당농협 허정천, 여산농협 정우창, 오산농협 최병덕, 북익산농협 김득추, 서익산농협 김호순, 왕국농협 김조홍, 황등농협 최사식, 익산 원해농협 김봉학, 익산군산 축협 심재집, 익산 산림조합 김수성 당선인입니다. 이 중 새로운 인물이 선출된 조합은 북익산농협과 서익산농협, 왕국농협 등 3곳입니다. 익산 지역은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현역 조합장 12명이 생존했습니다. 황등농협 최사식 당선인은 6선에 성공해 최다선 조합장에 이름을 올렸고 4번 연속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또 금마농협 백낙진 당선인은 82.4%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당농협은 허정천 당선인이 473표로 김현준 후보를 불과 5표 차로 제쳤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관심을 모았던 익산원협 조합장 선거는 익산에서 가장 높은 91.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의 평균 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회 선거 때 80.4%에서 4년 후인 2회 선거 때는 84.6%로 상승했고 이번엔 85.3%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지역 당선인 15명은 오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번에는 군산 지역 조합장 선거를 살펴봅니다. 군산도 현역 물갈이 폭은 적었는데요. 전체 10명의 당선인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인물은 2명에 그쳤습니다. 대야농협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회현농협에서는 40표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조합장 선거 당선인의 이름을 올린 10명. 군산농협 박형기, 동군산농협 박영근, 서군산농협 김기수, 회현농협 김기동, 옥구농협 전봉구, 옥산농협 박규석, 대야농협 한전수, 군산원협 고계곤, 군산수협 김광철, 군산산림조합 김성현 당선인입니다. 이 중 새로운 인물이 선출된 조합은 대야농협과 군산산림조합 등 2곳입니다. 특히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산림조합과 달리 대야농협 한전수 당선인은 741표를 얻어 579표에 그친 민윤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산 지역도 현 조합장 출신들이 강세를 보이며 8명이 생존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정지는 회현농협으로 불과 40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재선 도정에 성공한 김기동 당선인이 472표로
432표를 얻은 강경식 후보를 제쳤습니다. 군산농협 박형기 당선인은 이번에 4선에 성공하면서 군산지역 최다선 조합장에 이름을 올렸고, 군산원협 고계곤 당선인은 3번 연속 무투표 당선 기록을 남겼습니다. 군산 10개 조합 가운데 대한농협이 90.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현역 조합장 불출마로 4명이 경쟁을 벌였던 군산 산림조합은 72.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군산의 평균 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회 선거 때 79.8%에서 4년 후인 2회 선거 때는 75.8%로 하락했었지만 이번엔 80.3%를 기록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조합을 이끌어나갈 당선인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신항 이선석 신안부두의 배후 부지 개발이 국가 재정을 통해 공공개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새만금위원회는 국비를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연간 176만 톤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잡화부두 이선석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만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신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위원회에 새만금 신항 부두 배후 부지를 민자 유치를 통해 개발하면 사업비 부족 등으로 개항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전라북도가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시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2년간 대학 지원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2조 원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줘 경쟁력 있는 지방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전북 등 7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가 신동진벽 공공비축미 매입을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동진벽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 중단을 2026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재배 면적이 매우 넓은 점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신동진벼가 다수학 품종이라는 이유로 내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밝혀 농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않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코스트코가 왕궁물류단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2021년 왕궁물류단지와 코스트코는 5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상권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위원회는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 3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범시민위원회는 군산의 미래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에 대한 관할권 쟁취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잇는 33.9km, 군산 시민 339명이 방조제 길이에 맞춰 새만금과 신항만 관할을 확보하기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항만과 문화체육, 언론자치교육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이승우 전 군장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은 군산경제의 근간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새만금 개발지역과 신항만을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군산 시민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군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군산시가 행정과 재정을 투입해왔다며 행정구역 관할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90점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 현직
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저는 새만금 신앙에 제 직을 걸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논리나 우리 상식의 논리로 봐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인프라를 김제에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새만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행안부와 대법원이 이후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로 인정하면서 신항만과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동서도로와 신항이 군산 관할이라는 타당한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만여 명이 그 이상이 여기에 상주해야 되거든요. 유동인구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군산 사람들이 와요. 이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거는 필히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됩니다. 필히. 김제 사람 안 옵니다. 부안 사람 안 와요. 군산 사람들이 다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예상하기를. 우리 인구 감소에 지역 경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떠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은 8년이 걸렸지만 이번 다툼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위원회는 시민 홍보와 새만금 미래 정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제2차 중분위가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의회에 이어 시민까지 동참하면서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대기업 30여 곳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위해 30여 개 기업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여 개 기업 가운데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상장기업 투자 정보라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홀로그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익산형 IT밸리 조성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와 다산그룹, 벤처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원광대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 창업지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홀로그램 중심의 디지털 허브 구축에 협력하고 다산그룹은 R&D 지원센터를 익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IT 분야 청년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취업 연계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군산시가 1년 가까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고군산 2층 버스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고군산 2층 버스가 시내버스 전체 노선 가운데 적자폭이 가장 커 더 이상 운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버스와 관련된 할부도 지난 1월로 끝나 매각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군산 2층 버스는 지난 2018년 한 대당 4억 5천만 원을 들여 2대를 구입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2심 재판이 오는 22일부터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2심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농협창고가 리모델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명소로까지 거듭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쌀 생산지로 유명한 군산 대야면 양곡창고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산 대야면 지경리 일대에 있는 두 건물. 일제강점기인 1937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곡창고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는 재기능을 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들 창고를 방치한다면 미관상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이들 시설이 식품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쉼터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대야농협은 이들 양곡 창고를 수직형 농장인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창업 공간, 지역 주민 쉼터를 갖춘 농촌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착공해 내년 4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다양한 공간이 들어섭니다. 스마트팜 체험 교육,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저희 청년 농업인 창업 공간 제공하고 저희 조합원 및 지역 주민 쉼터 조성해서 대하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이 함께하는 장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체 2동의 건물이 스마트팜과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샐러드 가게, 청년 농업인 창업 공간, 갤러리, 주민 쉼터가 조성되고 운영 사무실과 체험 활동 공간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한 건 대한농협과 군산시 LH 전북지역본부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LH 전북지역본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양곡창고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군산시는 이곳에 들어설 창업 공간을 운영할 청년 농업인 사회적 기업을 선발합니다. 대한농협은 LH 임대주택 입주자를 창업 공간에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양곡창고는 청년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과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 조합원님들 나이가 보통 다 많으셔가지고 연로하셔가지고 농업을 이어서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청년 조합 정책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한농협도 거기에 발맞춰서 청년 농업인이 자립하고 여기에서 다시 기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군산 지역 청년 농업인은 현재 162명, 대하면은 77명의 청년 농업인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은 물론 지역의 청년 농업인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르는 청년 농업인. 대하면의 양곡창고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농업인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생태환경 활동과 양성과 에코탐사단 운영,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생태요가 힐링 산책 등 7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환경 활동과 양성 과정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2차례씩 전문 교육이 이뤄지며 에코탐사단은 서동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인근 문화유산과 마을을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월 짝수주 주말에 맞춰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도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인력이 복직하는 경우 복귀자의 1,300만 원을 곱한 금액만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었습니다.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보육료를 제외한 특별 활동비와 차량 운행비 등이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동의서를 내고 해당 어린이집이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게 됩니다. 익산 왕궁에는 과거 수질오염 지역으로 분류됐던 주교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3만 톤이 넘는 가축 분뇨를 제거해 최근 수달 등이 서식할 정도로 환경이 개선됐는데요. 시는 주교제에 이어 인근 용호제와 학평제를 포함하는 생태쪽 복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저수지 인근에 있는 현업축사 매입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 주교제 인근 농수로에 몰래 가축 분뇨를 벌이는 양심불량 행위 근절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왕궁 주교제. 인근 축사서 발생한 가축 분뇨 3만 7천여 톤이 퇴적돼 수질 오염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오염원으로 생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현업 축사 매입과 가축 분뇨 제거로 수달 등 천연 기념물이 서식할 정도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익산시가 이들 지역의 생태축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교제에 이어 용호제와 학평제까지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인근 현업축사 20여 곳의 매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저수지 인근에서는 돼지 등 5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연간 버려지는 가축 분뇨도 350여 톤에 이릅니다. 시 역시 축사 매입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농가들의 참여 의지는 저조합니다. 시가 제시한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찍지금 같이 하나들이 있어요. 땅을 팔면 그때까지 같이 팔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농가를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디 무슨 방법이나 해줘야 되는데 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좁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최근 온수리에서 가축 분뇨가 몰래 버려지기도 하는 등 양심 불량 행위가 발생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하고 3월 4일 이틀에 걸쳐서 주교제 인근 수로에 농업용 수로에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투기한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오랜 기간 가축 집단 사육이 이뤄진 익산 왕궁 지역. 시가 청정 자연을 되찾기 위한 생태축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 청소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환경미화원 채용을 조건으로 구직자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공개 채용에 응시했던 A씨는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후배가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에게 말을 잘해서 반드시 취업시켜주겠다며 500만 원을 요구해 이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채용되지 않았지만 후배에게 준 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익산경찰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0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3명, 사망자는 20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명으로 어제보다 90여 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210명, 군산 58명, 익산 53명 등입니다.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소성면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이 발견됐습니다. 이 농장은 오리 4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방역팀이 투입돼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51개 농장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청도에서 군산항으로 들어오던 선박에서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8분쯤 군산 해망동 위판장에 입항한 운반선 A호에서 선원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선장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이틀간 함정과 구조선,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실종된 선원 B씨가 어제 정오쯤 선실에서 취침 중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군산 성산면 산곡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추진되는 우드칩 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유해한 사업장이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군산시는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을 끝까지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공장 인근에 학교급식 농산물을 납품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데다 주민 250여 명이 살고 있다며 건강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일 군산 성산면의 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벽돌 공장의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이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트럭 사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씨의 조사를 순창경찰서에서 전북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사건을 이관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조합장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유권자 수십 명을 덮쳐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9일 발표한 전라북도 1인 가구 및 주거의 변화를 보면 2015년 29.8%이던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30.7%, 2018년 31.7%, 2021년 35.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3.4%보다 2.3%포인트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1인 가구 비율은 임실군이 41.2%로 가장 높았고 남녀 1인 가구는 완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52.9%, 6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KBS 현직 기자가 방송에서 전주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한 한 기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대해 대화하던 중 전주에서 일하던 친구 중에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 난다라고 하며 서울로 올라온 친구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전주와 전북을 조롱한 언사라며 KBS 사장의 사과와 관련자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또 4명을 뽑은 최고위원회 익산 출신 조수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우수 혁신 시책으로 5건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의 미혼모 한부모 여성 자립지원, 우수의 익산역 광장 확장을 통한 시민소통 공간 마련, 장려의 익산시 용역보고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스마트 주차장 구축, 배산 물회정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모두 248건의 시책 가운데 후보로 뽑힌 10건 중 창의성과 독창성, 중요성, 난이도, 실현 가능성, 효과서 등을 평가해 5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 3주년과 신학기를 맞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3일부터 20일까지 배달의 명수 앱으로 주문한 고객에게 배명의 마블이라는 주사위 게임 참여 응모권을 제공합니다. 게임 결과에 따라 1,150명에게 2,000원부터 만원까지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신학기 이벤트는 24일부터 31일까지 행사 기간 내 이용한 배달의 명수 주문 내역을 자신의 SNS에 인증하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수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붕어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협의체는 수송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정성껏 구운 약 500개의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가 익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고향사랑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기부액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